집. 잘 지내? 어, 류영아, 오랜만이다. 나야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 과장됐단 소식은 들었다, 야. 어우, 어쩌다 과장까지 달았어? 남들 애 낳고 기를 때 난 열심히 일했지 뭐. 나 육아휴직도 안 썼잖아. 남편이 나 대신 일 잠깐 쉬고 애 봤어. 너도 참 대단하다. 난 애 낳고 좀 됐는데 다시 일하러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요즘 경력 단절된 여자를 써주는 데가 있나? 너도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에선 인정받고 잘 다녔잖아. 겁먹지 말고 어디든 넣어봐. 아님 전에 다니던 회사에 연락을 해보든가. 애를 낳고 집에만 있으니 겁만 많아져서 큰일이야. 요즘 안 그래도 관련된 알바는 하고 있어. 가문이 잃으면 안 되니까. 그래, 애는 많이 컸어? 막 돌지나서 좀 더 내 손으로 키우고 싶은데 남편 혼자 외벌이 시키는 것도 미안하고. 내가 애 키워보니까 둘이 벌어서 애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돈이나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 키우는 돈이나 그게 그거 같더라. 아, 그래? 아무리 그래도 둘이 버는데 그게 차이가 별로 안 난단 말이야?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아. 부모님이 봐주시면 그거대로 돈 들여야 하고. 나도 남편 애 볼 때 나만 벌었잖아. 그때도 막 그렇게 허덕이진 않았어. 너희 남편도 그러지 않으니까 너한테 별말을 안 하겠지. 그러겠지? 남편도 애 보면서 몸 회복하라고 하긴 했거든. 근데 내가 이제 몸이 슬슬 근질근질거리니까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해보려고. 그래. 결혼 전까지도 워커홀릭이던 네가 애 낳았다고 쉬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 일하면서 그렇게 성취감 얻는 애는 너뿐일 거야. 암튼 넌 애도 낳고 나랑 똑같은 조건인데 벌써 과장까지 달해서 부럽다 이 기집애야. 얘는 너도 할 수 있어. 너 나중에 정말 일할 수 있을 때 우리 회사 면접은 볼 수 있게 자리 마련할게. 어머 진짜? 고맙지 얘. 이게 말로만 듣던 낙하산인가? 낙하산은 무슨? 네 실력으로 들어와. 친구고 뭐고 없어. 잠시 뒤. 형님, 무슨 전화를 그렇게 오래 해요? 동서, 무슨 일인데? 전화했었어? 네,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요. 누구랑 통화하길래 그렇게 오래 해요? 그냥 내 옛 친구. 동서,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전화한 거야? 아니, 지나가다가 형님 생각나서 형님 집에 들르려고요. 근데 잠깐 나와주실 수 있어요? 응? 왜 그냥 들어오지? 내가 문 열어 놓을게. 어우, 지금 장 보고 오는 길인데 짐이 너무 무거워서요. 여기 형님 선물도 있거든요. 짐이 그렇게 많으면 바로 집으로 가지 그랬어. 나중에 나보고 오라고 하지. 지나가는 길이니까 그렇죠. 형님을 오라가라 할 순 없죠. 암튼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다 뭐야? 오늘 남편이랑 기념일이라서 맛있는 것도 하고 분위기 좀 내려고 무리했죠. 우와, 서방님은 좋겠네. 결혼하고도 이렇게 기념일 챙겨주는 아내도 있고. 그쵸? 우리 남편 복 받았죠? 형님 낸 기념일 안 챙겨요? 뭐, 챙겨봤자 생일 정도? 우린 기념일 그런 거 서로 신경을 잘 안 써서. 너무 삭막하니까 그런 건 챙기는 게 좋아요. 저희 몇 년이 지나도 챙길 거예요. 그래, 많이 챙겨. 그래서, 나한테 준다고 한 선물은 뭐야? 아, 맞다. 이것 때문에 들린 건데. 짜잔! 응? 애기용품이네? 이거 지호가 쓰던 거야? 네, 이거 지호가 쓰던 건데 이제 우리 지호 많이 커서 쓸모도 없고 중고마켓에 올려서 팔 수도 있었는데 문득 이준이 생각나서 갖고 온 거예요. 뭘 이렇게 많이 챙겨왔어? 식기에 장난감에 옷에. 그쵸? 많죠? 이거 다 중고로 산 거예요. 우리 애가 쓰고도 아직 쓸만해서 버리기 아깝더라고요. 근데 동서, 이거 옷 다 뜯어지고 장난감은 부서졌는데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버려야겠는데. 어머, 버리다뇨. 형님 요즘 물가 몰라요? 이 정도 A는 안 돼도 B급은 되는구만. 형님 생각해서 갖고 왔더니 에이, 따지지 마세요. 동서, 이거 우리 애가 어떻게 써? 우리 애도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해주고 싶지. 결국은 중고 샀던 걸 사서 지우 쓰고
중고이 중고잖아.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애 용품에 큰돈 안 들여요. 저처럼 중고로 사서 다시 팔죠. 형님이 일을 쉬니까 경제관념이 없으시네. 에휴, 동서,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일은 안 하지만 우리 집 돈 관리도 내가 하고 우리 아가용품들도 내가 알바한 돈으로 다 사고 있어. 동서가 그렇게 날 쉽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형님이 돈 관리를 한다고요? 아주버님은 그냥 하게 둬요. 믿고 맡기는 거지. 뭐 내가 하는 게 이상해? 애 용품도 새 것만 고집하시고 은근 과시욕도 있으신 것 같은데. 돈 관리는 무슨 돈 세는 소리가 들려서요. 우리 집 돈은 우리가 관리해. 동서가 그렇게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야. 흥, 암튼 알았어요. 그래도 힘들게 끙끙대며 갖고 온 거니까 형님이 버리든지 이준이 주든지 하세요. 동서, 일단 신경 써준 건 고마워. 고생했어. 그날 저녁. 자기, 이거 봐. 뭔데? 이거 뭐 누가 쓰던 거야? 상태가 왜 이래? 동서가 우리 이준이 물려준다고 쓰라고 오늘 갖다 줬어. 이게 말이 돼? 이걸 우리 애가 쓰라고? 재수씨가 좀 너무했네. 이걸 어떻게 하나? 해지고 찢어지고. 장난감은 부서져서 애 놀다가 다치겠구만.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동서한테 갖고 가라 그러지. 왜 여기다 그냥 두고 갔어? 갖고 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괜히 갖고 온 성의가 있는데 또 도로 갖고 가라고 하기 뭐해서 그냥 두고 가라고 했어. 이런 걸 뭐하러 받아. 이거 은근 우리 무시한 거잖아. 내 말이 보면서 계속 화가 나더라고. 앞으로는 이런 거 받지 말고 주면 딱 잘라서 말해.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싸우기 싫어서 그냥저냥 넘어갔더만. 동서도 안 되겠어. 다 갖다 버려야지 뭐. 쓰레기 또 안겨준 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 며칠 뒤. 형님, 저예요. 동서, 지금 일할 시간 아니야? 아, 점심시간이죠. 형님, 혹시 이따가 저희 회사 앞으로 오실 수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어? 무슨 할 말이길래 그래? 저희가 윈윈할 수 있는 거 제안하려고 해요. 동서, 뭐 또 지우가 쓰던 거 가져가라 이런 얘기면 나 안 가? 에이, 알겠어요. 다음엔 더 상태 좋은 것만 골라서 보낼게요. 형님 아직도 그걸로 삐져 있으시구나? 삐졌다고 표현하지 말고. 우리 그거 다 버렸어. 우리가 쓰레기장도 아니고 뭐 그런 걸 줘?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동서. 어머, 그걸 다 버렸다고요? 겁봐. 우리 형님 물가를 모르니 그걸 다 버리시지. 그거 다 원가 엄청 비싼 것들이에요. 알아 보셨어요? 비쌌건 어쨌건 지금 쓸 수 있는 상태도 아니라 가치도 없는데 뭐 원가 타령이야, 동서? 암튼 그런 거 줄 생각하지 마. 내가 좋게 넘어가려고 가져가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 남편도 그거 보더니 너무했다고 하더라. 아주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버님도 애를 처음 키워서 그런가 돈 굴릴 줄을 모르시네. 앞으로 그런 거 절대 안 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호의를 베풀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뭐라고? 아니에요. 암튼 이따 6시쯤 회사 앞에 카페로 오실 수 있으시죠? 집에서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주소는 찍어 보낼게요. 내가 꼭 가야 돼?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해. 나 나가려면 이준이 데리고 나가야 하는데 힘들어. 형님 그때 보니까 살도 많이 찌셨더만. 이준이도 데리고 나와서 산책도 하고. 애 낳고 옆으로 퍼지면 보기 흉해요. 아주버님도 안 좋아할걸요? 내가 옆으로 퍼지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암튼 뭐 급한 얘기라서 그런 거지? 일단 오늘은 갈게. 근데 원래 급하고 할 말 있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야. 형님, 집 밖으로 나와서 바깥 돌아가는 것도 보시라고 부르는 거죠. 제 깊은 뜻도 모르고. 카톡으로 카페 위치 찍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어머, 형님. 일찍 오셨네요. 끝나고 바로 달려온다고 달려왔는데. 동서도 퇴근하고 바로 온 거야? 네, 그럼요. 형님 도착했다는 카톡 받고 발 동동거리다가 정각 땡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동서 할 말이 뭐야?
나 이준이 들어가서 이유식 먹여야 돼. 우리 이준이 안녕. 저녁 먹을 시간이구나, 이준이도. 형님, 혹시 일은 다시 안 하실 생각이세요? 일? 다시 해야지. 애 말할 때까진 내가 키우고 그 다음부턴 유치원 보내면 되니까 그때까진 쉬면서 이준이 보려고. 아,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 애 본다고 집에만 있는 여자들 보면 그렇게 답답하더라고요. 뭐 직장까진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을 해야지 사람이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데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내가 집에서 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감이 이르면 복직 못하니까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그리고 집에서 애 보는 게 더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나 같은 경우도 우리 이준이 어릴 때라도 같이 옆에서 있어주면서 교감하니까 얼마나 좋은데. 뭐 그러시겠죠. 처음엔 애 낳고 1, 2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애 낳고 키우면서 그 뿌듯함으로만 살아갈 순 없잖아요? 사람이 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 자기 관리도 하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죠.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래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참견이 많아. 에이, 참견이라고 하면 섭하죠. 형님, 그래서 말인데 어쨌든 지금은 복직 계획도 없으시고 돈벌이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 이준이랑 같이 지호 좀 봐주실래요? 돈은 제가 최저시급보단 많이 많이 드릴게요. 뭐? 동선의 집에서 애를 보라고? 네. 애 보는 것도 좋아하시고 애들끼리도 친해져서 나중에 커서도 지들끼리 뭉치면 좋으니까 이게 바로 윈윈 아니겠어요? 글쎄, 썩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우리 이준이 보기도 바쁘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준이 보면서 프리로 일을 하고 있어서 돈이 많이 급하진 않아. 어머, 돈이 급하지 않다뇨. 이제 애한테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아질 텐데. 그리고 여자도 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남편한테 무시 안 받는다고요. 저 출근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만 봐주시면 돼요. 그럼 10만 원 드릴게요. 어때요? 최저보다 많이 쳐줬죠? 동서, 신경 써준 건 고마운데 뭐 동서도 지호 맡길 때도 없고 하니 나한테 부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탁하는 태도부터 제대로 갖춰. 인심 써준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도우면서 살려고 그런 건데. 암튼 무슨 말하는진 알겠어. 나도 남편이랑 상의는 해볼게. 후회는 안 할 거예요. 우리 지호 얼마나 얌전한지 아시잖아요. 다음날 저녁. 동서가 나보고 자기네 집에서 이준이 볼 때 지호도 같이 봐달라네? 돈은 따로 준다고 하는데 썩 하고 싶진 않아. 왜? 동서가 또 어떤 식으로 말했길래 그래? 집에서 애 낳고 퍼지면 안 된다느니, 그럼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다더니 선을 넘는 소리를 해가면서 얘기하길래 부탁하는 태도부터 갖춰오라고 했어. 아쉬운 사람이 뭐 그렇게 인심 써주든 말하냐고. 웃기잖아 아주. 가만 보면 재수가 말을 예쁘게 안 하는 재주가 있단 말이지. 형식이긴 말 예쁘게 하는 여자가 이상형이라더니 어떻게 재수랑 결혼했나 모르겠네. 에휴, 그건 모르겠고 은근히 나랑 대화할 때 나 무시하는 게 느껴져서 같은 소리도 곱게 안 들리더라고. 말본새도 원래 안 예쁜데. 그랬겠다. 당신이 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이 아쉬운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거절하고 왔어? 일단 남편이랑 상의해본다고 했지. 당신 생각은 어때? 글쎄, 당신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 뭐. 근데 요즘에 동생이 애 봐주는 사람 때문에 골치 썩는 것 같긴 하더라. 왜? 서방님 뭐라고 했어? 아니, 지나가는 말로 상주 시터를 구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금방 나간다고 해서 애 맡길 곳이 없다고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 내가 서방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그럴래? 괜히 전화하면 맘 약해져서 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뭐, 정말 사정이 급해서 그런 거면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맞으니까. 일단 서방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물어볼게. 한다고 하면 내일에 방해 안 되는 선에서 하겠다고 해야지. 우리 류영이 마음씨도 어쩜 이렇게 예뻐? 뭐 내가 마음 예쁜 거 한두 번 보나? 그치, 그치. 전화해보고 어떻게 할 건지 알려줘, 나한테도. 잠시 뒤.
서방님, 전화 돼요.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저야 전화 되죠. 어제 동서가 나한테 애를 좀 봐달라고 하던데, 혹시 요즘에 애 봐줄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런 부탁을 했었군요. 네, 저희가 원래 집에 상주하는 이모님을 구했었는데, 다들 한 달도 못 버티고 나가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음, 왜 그럴까? 지호가 순한 아이라 케어하기 좋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와이프가 친정엄마한테 부탁해서 봐주고 계셨는데, 원래 허리가 안 좋으셨는데, 애 안다가 허리를 삐끗하셔갖고는. 지금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계세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서방님이랑 동서가 많이 힘들었겠네. 동서가 많이 급해 보이진 않아서 한번 생각은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유,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제가 이준이 보면서 지호도 같이 봐줄게요. 정말요? 감사해요, 형수님. 제가 넉넉히 넣으라고 할게요. 뭐 돈 때문에 한다기보단 나도 애 낳고 집에 있는 상태에서 타이밍이 어떻게 잘 맞았네요. 대신에 저도 집에서 프리랜서로 하는 일이 있어서 그거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만 케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저희 지호 그냥 예준이랑 두면 알아서 잘 놀고 잘 먹고 잘 잘 거예요. 당장 급한 거면 다음 주부터라도 내가 둘이 출근할 때 집으로 갈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녁. 당신, 형수님한테 우리 지호 부탁했었어? 그랬지. 왜? 형님이 자기한테 전화했었니? 전화 와서 우리 사정 묻길래 솔직하게 얘기했지 뭐. 상주 이모들도 다 그만두고 어머님도 허리 아파서 이제 못 보시는 거. 그런 얘기를 왜 해? 굳이 우리가 깔고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다고. 난 돈 주고 쓰고 형님은 생활비도 벌고. 근데 형님 내가 얘기할 땐 콧대 높게 얘기하더니 자기랑 얘기할 땐 어땠는데? 자기가 자존심 부리면서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셨겠지. 내가 정중하게 부탁하니 기꺼이 하겠다고 하셨어.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도와주시겠대. 정말 감사하더라. 그랬어? 그건 다행이네. 들어보니까 형수가 하는 일이 있는 것 같던데 그거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만 도와주시기로 했어. 계속 보고 계시는 건 어려운가 봐. 집에서 애만 보던 사람이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 우리 지호 보기 싫으니까 핑계지 핑계. 당신도 너무 그러지 말고 도와주겠다고 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건데. 암튼 다음 주부터 오시니까 당신도 알고 있어? 뭐 알겠어. 월요일. 형님 오셨어요? 예준이도 왔니? 볼 때마다 크는 것 같다. 형수님 일찍부터 오셨네요. 아침은 드셨어요? 저희는 아침을 안 챙겨 먹어서 뭐 드실 게 없으실 텐데. 밥은 내가 애들 거 챙기면서 알아서 챙겨 먹을게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서방님. 그래, 당신. 형님이 무슨 애야? 우리가 밥까지 챙겨주게? 혹시라도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사올게요. 집에 가서 형이랑 드셔도 되고. 당신 늦지 않았어? 어서 가봐. 아, 벌써 이렇게 됐네. 형수님,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지우도 빠빠. 응, 다녀와. 지우야, 아빠랑 인사. 고생하고 와요, 서방님. 잠시 뒤. 동서도 이제 나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오늘 저 오전 반 찼었어요. 아무래도 형님한테 지호 뭐 특이사항 같은 건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하루 루틴이라든지. 뭐 그런 건 글로 써서 줘도 되는데 회사 안 나가봐도 괜찮아? 남한테 애를 맡기는데 불안해서요. 원래 상주 이모님 오실 때마다 연차 써서 알려드렸어요. 난 남도 아닌데 뭐가 불안해. 암튼 알아야 될 게 뭔데? 우리 지호는 밥 유기농으로만 해먹어요. 제가 카드 드릴 테니까 꼭 유기농으로만 내 요리해 주시면 되고요. 염도가 기준치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저희 염도 측정 기계도 있으니까 이거 꼭 쓰셔서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지호가 땀이 많아서 하루에 2번은 몸을 수건으로 닦아줘야 하고 TV는 절대 틀어주시면 안 돼요. 벌써부터 미디어에 노출되면 안 되니. 아이고, 동서. 이러니까 상주 이모들이 도망가지. 네? 애를 보는데 염도 따지고 못 따지고 하면 누가 뭐 겁나서 애 보겠어? 돈 주는 사람이 해달라는데 해야죠 뭐. 그 사람들도 잘 못 지킬 것 같으니 알아서 나가 떨어진 건 맞는데 뭐 그런 것도 하나 못하면서 다른 데 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요?
요즘 엄마들 애 맡길 때 저처럼 하나하나 안 알려줘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지.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기라도 해봐. 아휴, 동서, 너무 유별 떠는 거야. 그렇게 다 안 짚어줘도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해. 암튼, 나한테 너무 많은 거 바라지 마. 나 돈 때문에 온 거 아니라 서방님 힘들다고 해서 온 거니까. 제가 부탁할 때는 꼼짝도 않더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동서가 말을 워낙 예쁘게 해야지. 그게 부탁하는 사람 태도냐고. 아무튼 동서도 아쉬우니까 나한테 그런 부탁한 거면서 너무 옆에서 고나리질 하지 마. 허, 돈을 안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제가 돈 주는 입장에서 갑이고 형님이 을인 거예요. 제 말을 들어줄 의무는 있다고요. 서방님도 그렇게 생각하나 볼까? 난 돈 그거 안 받아도 돼. 근데 서방님은 맡아주는 걸로도 고마워하던데 우리 동서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네? 고맙다는 말은 차차 할게요. 참나, 돈을 안 받기는 다 받으실 거면서. 나도 애 키우는 사람으로서 기본 도리는 하니까 옆에서 상주 이모한테 하듯이 하진 말란 얘기야. 좋게 좋게 도와주러 온 거니까. 알겠다고요. 전 그럼 일단 일 나갈 준비할게요. 동서 일 잘하고 와. 다음 날. 이게 뭐예요? 지호야, 이게 아니고 동생이야. 이름은 이준이라고 해. 전에 본 거 기억나지? 기억나요. 엄청 조그맣던데 지금도 조그맣다. 동생은 아직 엄청 아가라 조심조심 다뤄야 돼. 이렇게는요? 동생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좋겠다. 동생은 엄청 약해서 만지면 아파할 수 있거든? 특히 머리는 만지면 안 된다. 나 배고파요. 많이 배고프니? 뭐 먹고 싶어? 계란 후라이 해줄까? 계란 좋아요. 그럼 이준이랑 잠깐 놀고 있을래? 금방 만난 거 해줄게. 잠시 뒤. 어머, 이준아, 왜 울어? 동생 볼 한 번 만진 건데 동생이 울어요. 어머, 우리 이준이 볼 꼬집었니? 볼이 왜 이렇게 빨개? 꼬집은 거 아니고 만진 건데. 지호야, 동생이 신기해도 눈으로만 봐야 돼. 동생은 아직 연약해서 살짝만 만져도 불편해할 수도 있어. 그날 저녁. 오늘 어땠어? 지호가 이준이 잘 놀아줘? 지호가 이준이가 신기한지 여기저기 계속 만지더라고. 이준이가 불편해하고 칭얼거려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지호가 표정이 안 좋던데. 신경이 쓰이네. 아가 처음 보니까 신기했나 보네. 뭐 때리거나 꼬집거나 하는 것만 아니면 되지. 아까 이준이 볼이 보니까 꼬집은 것처럼 빨개져 있던데. 확실한 건 아니고 계속 잘 지켜보려고. 그래야겠네. 괜히 지호 봐주다가 우리 이준이가 힘들면 안 되지. 그러기나 말이야. 내 아들 남이 자식 차별 두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우리 아들한테 신경이 더 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그렇지 뭐. 지호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은 이준이도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준이한테 신경 더 쓰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 아들인걸. 별일이야 없겠지만 잘 지켜봐요. 알겠어. 지호 되게 귀엽긴 하더라. 서방님 닮았나 봐. 재수 닮았단 얘긴 안 하네. 어휴, 얄미워서 동서 얘긴 하기도 싫어. 다음 날 저녁. 동서, 이거 봐. 어머, 이준이 왜 이래요? 지호가 이준이 얼굴 계속 손으로 만지길래 만지지 말라고 했다가 지호가 장난감으로 이준이 머리를 쳐서 여기 상처 난 거야. 어머, 지호가 이랬다고요?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진짜야. 동서, 지호를 보는 건 좋은데 이런 일 계속 있으면 나 지호 못 봐줘. 동서도 동서 자식 중요한 것처럼 나도 우리 이준이가 제일 중요해. 에이, 형님. 애들끼리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지호가 일부러 이랬겠어요? 내가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대도? 동서도 나 집에 가고 지호한테 계속 얘기해. 아기랑 놀 때는 조심조심 놀아야 한다고. 아휴, 뭐 얘기는 할게요. 뭐 이별나게 그러실까. 지호가 우리 이준이 때문에 다쳤대도 그렇게 나올 거야? 참.
그럼 지호가 이준이 장난감으로 때릴 동안 형님은 애들 안 보고 뭐 하셨어요? 이준이 안 다칠 수도 있었는데 형님이 딴짓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뭐? 형님이 잘못해서 애가 다친 걸 우리 지호한테 덮어 씌우진 마세요. 형님이 애들만 계속 보고 있었어도 이런 일은 안 생긴다고요. 참나. 동서는 말 한마디 할 때 상대방 기분은 생각도 안 하는구나. 저도 퇴근하고 막 들어와서 형님한테 지호가 이준이 때렸다느니 이런 얘기 듣는데 제가 말이 곱게 나가겠어요? 동서, 나 가야겠다. 여기 있으면 동서한테 막말이라도 할 것 같으니까. 며칠 뒤. 형님! 지호 무릎 보셨어요? 지호 무릎이 왜? 무릎에 생책이 났던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생채기가 났다고? 지호가 놀다가 넘어졌겠지. 뭘 그래? 당신은 가만히 있어봐. 알고 계셨어요? 생채기가 날 일이 뭐가 있어? 봐봐, 어떤데? 이것 봐요. 에이, 그냥 아주 살짝 긁힌 거잖아.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래, 동서, 이거 뭐 보이지도 않네. 형님, 애들 보면서 일하시죠? 제가 다 알아요. 내가 이런다고 했잖아. 그게 왜? 형님이 애들 볼 때 애들한테 집중을 안 하고 일을 하니까 이렇게 지호가 다치죠. 저 형님이 애들 볼 때 일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CCTV 있거든요. 뭐, CCTV? 당신 그런 건 언제 단 거야? 상주 이모들 못 믿겠으니까 달았지. 다른 짓은 안 하나 감시하려고.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우리 지호 이런 거 보고 한번 CCTV 돌려봤거든요. 애들한테 집중하지도 않던데요. 동서, CCTV를 돌려볼 정도로 날 못 믿으면서 어떻게 지호를 맡길 생각을 해? 정말 무섭다, 동서. 형수님, 이건 제가 사과할게요. 저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진 몰랐어요. 당신이 뭘 사과해? 이건 애 맡기는 입장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지난번에 이준이 얼굴 다친 것 때문에 그렇게 눈에 생심지를 키시더니. 동서,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무슨 보모야? 나 굳이 지호 안 봐도 되는데 사정이 딱해서 봐주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나한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그건 모르겠고 어서 사과하세요. 우리 지호 이렇게 만드신 거. 그만해 좀. 나 이런 취급받으면서 애 봐주는 건 못하겠다. 서방님, 다른 사람 구하세요. 그래, 가세요, 가. 저런 사람한테 지호를 맡길 생각을 했으니 무책임의 끝이야, 정말. 형수님! 다음 날. 형수님, 오늘 집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어제 그러고 마음 불편해서 그런 거죠? 네, 저라도 얼굴 뵙고 대신 사과하려고요. 서방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래요. 사과하러 올 필요 없어요. 그래도 오늘 저녁에 한번 찾아뵐게요. 네, 알겠어요. 그날 저녁. 형수님, 형, 와이프한테 내가 알아듣게 잘 설명했어. 괜히 좋은 마음으로 우리 지호 봐준 건데 마음 많이 상하셨죠? 알면 재수가 와서 사과를 해야지. 너만 혼자 와서 사과하면 어떡해? 네 형수가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아냐고. 알지. 그때 형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바로 전화 드린다는 게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느라 경황이 없었어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아니긴. 너도 감쌀 생각만 하지 말고 재수가 네 형수한테 버릇없게 굴거나 하면 네가 중간에서 못하게 막아야지. 동서가 잘해야지. 서방님한테 괜히 그러지 마. 서방님이라고 안 말리셨겠어? 대체 우리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런데 재수는. 동서는 사람 감정을 안 좋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같은 얘기라도. 아무튼 서방님, 나도 그러고 나와서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가서 지호 봐주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CCTV로 우리 유영이 감시도 했다며. 죄송해요, 진짜. 전 정말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 이모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그만두지. 네가 왜 힘들어하는지 알겠다야. 애를 혼자 키우는 것도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야지. 그 실 같은 생채기 하나 갖고 나한테 따지는 건 좀 아니었어. 아무튼 서방님도 동서 때문에 중간에서 많이 속 썩는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마무리해요. 제가 와이프한테 형수님한테 전화라도 해서 사과하라고 했으니 사과할 거예요.
아휴, 지금 같아선 말 섞기도 싫지만, 알겠어요. 알고 있을게요. 명절. 어머님, 저희 왔어요. 왔니? 늦게 왔구나. 첫째가 벌써 전 다 부쳤는데. 에이, 어머님. 전 음식 솜씨가 없어서 옆에서 도와드려봤자 도움도 안 되는 거 아시면서. 그래도 와서 옆에서 돕긴 했어야지, 동서. 어머님이랑 내가 다 했는데. 지금 오면 먹기만 하겠다는 거야? 대신 어머님 여기 용돈 드릴게요. 못 도와드렸으니 그만큼 또 챙겨드리잖아요, 제가. 됐다. 미리 늦게 온다는 이유 하나 설명도 없이. 성의도 보이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주 못마땅하구나. 어머님, 화푸세요. 세팅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건 제가 할게요. 당연히 해야지. 어서 와서 돕거라. 잠시 뒤. 어머님,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뭐 말하는 게냐? 지난번에 형님이 저희 애 봐줬었는데 글쎄 다른 짓 하다가 우리 지호 상처가 난 거예요. 저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말도 못해요. 뭐 애들이 크면서 다칠 수도 있지. 막내도 크면서 밖에서 얼마나 다쳐왔는데. 뭐 그런 걸로 또 첫째한테 뭐라고 했니? 아유 어머님. 그래도 저희 애를 봐주면서 사고가 났으니 형님한테 한마디는 했죠. 그랬더니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얼굴 빨개지셔서는 애 안 봐준다고 하시잖아요. 어머님이 좀 혼내주시면 안 돼요? 류영이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네가 어떻게 했으면 류영이가 그렇게 나온다니? 안 봐도 비디오다 비디오. 어머님은 왜 항상 형님 편만 드세요? 서운하게. 내가 언제 편을 들었다고 그러니? 넌 왜 맨날 류영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제가 형님을 괴롭힌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래, 류영이한테 다 들었다. 네가 류영이 무시하는 투로 맨날 말한다고. 참나, 어이가 없네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형님은 마음을 곱게 써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진짜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주는 사람은 없을 거다. 어머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저도 형님한테 얼마나 서운한 게 많은데요. 류영이한테 불평불만 그만 얘기하고 무시 그만하란 얘기다. 내 눈엔 너보다 류영이가 훨씬 책임감 있고 잘났으니까.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거든? 어머님! 밥 먹고. 이거 어서 치우거라. 제가 이걸 다요? 네가 한다고 했잖니?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동서. 어서 와서 같이 하자. 네가 지금 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밥만 먹는 거밖에 더 있어? 도와주지 마, 류영아. 알겠어요. 하면 되잖아요. 너무해요, 다들. 동서, 그만하고 와서 같이 치우는 것 좀 도와. 어머님도 힘드신데 아까부터 계속 음식 하시느라 고생하셨어. 참나. 잠시 뒤. 형님, 저 이러다가 팔이 좀 다쳐서 팔이 좀 뻐근해요. 뭐 어떻게 하겠다고. 설거지 안 하겠단 거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어머님 눈치도 있고 하니 형님이 대신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한 걸로 하고요.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동서 뭐 하는 짓이야? 지금 하기 싫어서 돈으로 퉁치겠다고? 그만큼 지불한다는데 형님은 돈 벌어서 좋고 전 부상당했으니 쉬니까 좋고 아프단 얘기한 적 없잖아. 지금 하기 싫어서 아프단 핑계 대는 걸로밖에 안 보여. 아니 진짜 다쳤어요. 어제 회사에서 무거운 걸 들었거든요. 요즘 지호도 점점 무거워져서 안아줄 때마다 팔에 무리가 가기도 했고요. 돈이 부족해서 그러세요? 내가 항상 말했지. 동선 태도가 문제라고. 그놈의 태도. 뭘 또 태집 잡으시려고요? 설거지거리도 많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동서가 다 해. 나도 안 도와줘. 어머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님을 왜 불러요? 류영이가 불렀니? 네, 어머님. 동서가 갑자기 팔이 아프단 핑계를 대면서 설거지를 못하겠다네요. 저보고 100만 원을 줄 테니 대신해달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이것이? 어머님, 아파요. 아파. 아프지?
나도 너같이 잔머리 쓰는 며느리 필요 없다. 나가버려. 어머님. 왜 다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어머님, 손 괜찮으세요? 아휴, 괜찮다. 류영아, 그동안 쟤랑 같이 어떻게 지냈니?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애는 똑같이 해줘야 깨달아. 말을 하지 그랬니? 사사건건 말하기엔 이르는 것 같고 그래서 말 못했죠. 제가 손윗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제대로 행동 못해서 저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난 며느리 너 하나로 족하다. 저런 건 필요 없어. 어머님이 동서를 그동안 못마땅하게 여기시더니 이번엔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내쫓으셨어요. 명절에 설거지조차 안 하고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그 태도가 불편하셨겠죠. 저도 동서에게 무시받고 하대받는 느낌이 계속 들었는데 처음엔 그냥저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남편이나 어머님께 도움을 청해서라도 참고는 안 살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 더더욱 기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동서와 서방님은 명절 일로 크게 한번 싸우더니 이혼 얘기가 오고 가나 봐요. 서방님이 애도 있으니 참고 살아오다가 한번 터지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말하더군요. 어머님께도 그런 태도를 하는진 처음 알았나 봐요. 그동안 어떻게 숨기면 그걸 몰랐을까요? 그렇게 남을 못 믿고 돈으로만 부리려고 하면 앞으로 동서 곁에 남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